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오늘 보험의 정석 진행의 이다운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건강과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나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지키려면 꼼꼼히 준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하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K탑 자산관리의 안수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짧은 인사말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한번 책임지려고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병원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치거나 아니면 병이 생겨서 병원에 다녀와서 생긴 이 치료 비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몸속 시한폭탄, 혈관 질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전문가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몸속 시한폭탄, 혈관 질환입니다. 50세 이상 분들을 보면은요. 한 가지 이상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혈관이 중요한 건데요. 왜 혈관이 시한폭탄이라고 할까요? 시한폭탄은 뭘까요?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시한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랜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혈관 질환은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질환 대비하셔야겠죠. 한번 발병하면 또 재발률이 높다. 혈관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다른 데서 또 막힐 수가 있죠. 세 번째, 고령자의 경우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내가 보험이 필요해서 알아봤더니 너무 보험료가 비싸서 고령자분들은 준비하시기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 번 반복해서 보장을 받고 싶은데 대부분의 보험은요. 혈관 질환의 경우는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준비하죠. 수술비보다 더 좋은 보장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치료비가 80%가 넘습니다. 전체 치료비 중에 차지하는 퍼센트인데요.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망 원인입니다. 25% 정도는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75% 정도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혈관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다 혈관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그중에서도 놀랍게 이런 심장질환에 관련된 사망률이 높습니다. 업무 중에 질병 사망으로 인해 사망률이요.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이런 심혈관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 원인을 인자를 보니까요. 고혈압, 흡연, 당뇨병, 운동, 비만, 이런 과도한 다이어트, 고지혈증.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런 단어들입니다. 고혈압 한다고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할까요? 내가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갑자기 사망을 할까요? 이런 원인들은 처음에 시작으로 했다가 고혈압으로 시작해서 고지혈, 당뇨로 변환이 되죠.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면 내 몸에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외부적인 충격이나 아니면 내 몸에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이게 시작점이 돼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더위에 증가하는 심혈관 질환, 우리가 혈관 질환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겨울에
밖에 추울 때 모자 안 쓰고 나가거나 아니면 기온차가 급격하게 낮아져서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거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왜 이렇게 한여름에 질환이 상승하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땀 때문입니다. 왜 땀 때문에 이런 질환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가 여름에는 더우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을 배출을 하죠.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체내에는 수분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기온이 밖과 내 몸의 기온차가 심하면 이런 혈관은 수축하기 마련이죠. 수축한 혈관에서 이런 피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이게 점차 속도도 느리고 이러다 보면 혈전이 생겨서 뇌로 가서 뇌졸중,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화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는요, 무려 66%고요. 심근경색 환자는 20%나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혈관 질환은요, 겨울도 여름도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게 바로 혈관 질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혈관 질환 2018년 이전에 준비하셨다면 아마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갖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뇌에 대해서 몇 퍼센트 보장을 갖고 계시나요? 18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뇌혈관이라는 보장이 생겼습니다. 뇌혈관은요, 머리에 꽈리가 생기든 아니면 막히거나 터질 때 대비해서 모든 보험사가 다 같은 부위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은 어떨까요? 심장은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런 멈추는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요즘은요, 그래도 많이 보험이 개발이 돼서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막히는 것에 대한,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는 것에 대한 보장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장에 대한 보장은 충분할까요? 뇌 같은 경우는 모든 전 보험사가 보장 내용이 같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보험사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다른데요. 예전에는 두 가지만 나눠졌다면 지금은 의료 환경에 따라서 보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장 자체에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아니면 이거로 인한 질환까지 다 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험을 바뀔 때마다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내 주머니 사정이 좋다면 그래도 되겠지만, 보험이라는 거는요, 예전 게 좋다는 말도 있고 아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료 환경에 따라서 내 보험이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만약 내 보험이 이런 정부 제도에 따른 보험이라면 어떨까요? 심장질환 최대 30일 산정 특례기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의료 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요, 5년간 내부담금이 5%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점, 뇌나 심장질환은 사실 암 다음으로 큰 질환이잖아요. 근데 보장 기간이 30일밖에 안 됩니다. 사실 암 같은 경우는 휴 장애가 남죠. 장기를 절제하거나 아니면 드러냈을 경우에. 하지만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요, 만약 내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됐다면 영구적으로 휴 장애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이런 30일 갖고 보장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관을 발췌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뇌혈관 질환은요, 입원을 동반하는 경우 최대 30일,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는 그냥 최대 3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뇌나 심장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장 내용이 다르네요. 그래서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췌했습니다. 뇌 같은 경우는요, 뇌혈관 질환 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우리가 수술을 하면 입원하기 마련이죠. 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 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서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에 최대 30일. 그렇다면
심장의 경우 내가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서 약물로 치료만 하더라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뇌나 심장의 경우 진단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금은 한 번만 받고 없어지죠. 하지만 이런 산정특례 제도는요, 매년 내가 이런 치료의 행위를 한다면,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으시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심장질환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혈관이 좁아져서 스텐트 삽입을 한번 했다. 처음에 받은 진단금으로 진단을 받고 만약 두 번째 스텐트를 삽입할 때는 보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정특례를 준비하신다면 발생일로부터 30일간은 매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산정특례 제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떠한 보장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고령자까지 가능한 산정특례 2부에서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속의 시한폭탄,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사망으로까지 급격하게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이고요. 또 재발률도 굉장히 높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서도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혈관 질환을 보험으로 준비할 때는 보장 범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점도 확인해 봤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제도되는 이 산정특례 제도의 기준까지도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자세한 이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혈관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하려면 72시간 내에 재활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병 6개월, 1년 이렇게 어려운 뇌졸중일수록 빨리 치료하면 재활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시면은요, 210만 원 집중적으로 치료할 경우에, 그리고 비집중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370만 원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비해서 이런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심장마비로 인해서 이렇게 혈관 질환이 필요할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당장 의료비가 있으신가요? 보험으로 준비하면 좋은데요. 고령자 복합 만성질환과 중증질환 1인당 생애 의료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최소로 준비한 것 같아요. 암이 2,800만 원인데 사실 암이라는 거는요, 내가 수도권 안에 1등급이 있는 병원에 근처에 살 경우에는 이렇게 최소로 잡을 수가 있지만, 지방에 사는 경우는 식구들 다 올라와서 나를 간병하면서 방사선 치료나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죠. 특히나 뇌나 이렇게 복합 만성질환이나 치매 같은 경우는요, 그 치료비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성질환 같은 경우 처음에는 약 하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합병증이 생겨 당뇨까지 이르게 되면은요, 치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치료비는 종신토록 보장하는 혈관 보장으로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보통 납입기간과 만기가 있습니다. 보장 기간이 있죠. 지금까지의 보험은요, 뇌나 심장에 관련돼서는 나는 80세까지만 준비하면 될 거야, 아니면 90세까지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에 적용하는 거는 제10회 경험 생명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90.7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86.3세까지 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그런데요, 만약 5년, 10년 후에도 이렇게 될까요? 분명 100세 이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환경을, 의료 환경은 바꾸는데 계속 이렇게 바뀌는 보험을 그때마다 준비해야 될까요? 적어도 뇌와 심장은 그대로입니다. 보험 환경이 바뀔 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건 어떨까요? 종신이면 와, 보험료 엄청 비싸겠네. 이거는 사망 보장이 아닙니다. 뇌나 심장에 대한 보장인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쯤 발생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산정특례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뇌나 심장에 할 때마다 각각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정맥이 걸리면 1,000만 원, 또 기타 부정맥이라면 1,000만 원. 합이 1번, 2번, 3번, 4번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4번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장에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산정특례에 해당 대상이 된다면 연간 1회로 매년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나 심장 한 번 맞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몇 살까지, 몇 세까지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여드리는 거는 60세만 보여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아직은 건강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분들, 40세 분들 3만 원대고요. 50대 분들 4만 원대, 3만 원대입니다. 60대 분도 5만 원대, 6만 원대입니다. 내가 물론 이렇게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라는 거는요, 온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 받았다고 해서 심장 쪽으로 혈관이 괜찮으리란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피는 걸쭉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막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정맥, 요즘 심장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 심장 초음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갱년기인 줄 알고 혹시나 했다가 검사했다가 이런 부정맥 진단 받으시는 여성분들 많습니다. 내가 혹시나 뇌나 심장에 관련돼서 이렇게 연간 1,000만 원씩 받는 보장, 나는 약 먹고 있는데 해당이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간편입니다. 3가지만 묻는 건데요. 이런 분들 뇌혈관, 심장질환, 여기도 마찬가지 각각 1,000만 원 보장받습니다. 뇌로 인해서 진단받았다, 심장으로 인해서 진단받았다. 여기는 200만 원이네요. 이거는 간편으로요. 중증 질환자를 위해서 이런 산정 특례를 위해서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뇌나 심장 같은 경우 진단받고 이렇게 산정 특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왜 금액을 낮췄을까요? 80세 분이 이 뇌혈관, 심혈관 1,000만 원 받자고 몇만 원, 7만 원, 8만 원 납입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산정특례 제도를 만약 준비를 했다면 뇌나 심장에 있어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80세 분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든든한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60대 분 같은 경우는 만 원대, 3만 원대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분도 2만 원대, 4만 원대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왜 산정특례가 중요할까요? 이거는 국가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해당만 된다면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보장 기간이 종신입니다. 종신. 지금 80대 분도 요즘 90대,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고요. 100세가 넘는 게 바로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 보장은 이렇게 90세, 80세를 끝날 게 아니라 지금 70세 분도 이렇게 종신토록 보장하는 게 든든한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심혈관 같은 경우, 뇌혈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수술이나 시술보다 검진이 최우선입니다. 검진만 미리 한다면 이렇게 보장을 준비도 할 수가 있고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가 않아서 이렇게 자주 검사하는 것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일에 발생하는 이런 심혈관에 대해서 이런 국가 제도를 이용했을 때 돈을 덤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실손보험보다 더 좋은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이 혈관 질환은 후유증도 참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진하시고 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발병 이후에는 재활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꼼꼼히 준비하는 방법, 오늘 종신토록 혈관 보장 받는 플랜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수연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이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안수연 전문가님과 K탑 자산관리의 김혜정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김혜정 전문가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령화 시대에 맞이해서 자식보다 효자인 담보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식보다 효자 담보인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효자담보 바로 질병 후유 장애입니다. 질병이 치료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남는 이 기능 상실에 대해서 후유 장애라고들 부르는데요. 다양한 질병만큼이나 정말 많은 후유 장애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후유 장애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되게 많고요. 뭐 사고로 인한 장애도 있잖아요. 질병 그리고 상해로 인한 장애는 누구라도 언제든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뭐 수명도 늘어난 게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소득이 없어지고 뭐 생활비나 이런 재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망보다 후유 장애가 더 무서운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표를 좀 볼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체 인구의 이 장애인 인구가 5.2%를 차지하고 그리고 6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 65세 이상 인구의 15.1%나 차지할 정도로 수치가 되게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지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장애 발생 원인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장애인 하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유전자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질병이나 사고든 일단 장애로 일어나는 등록된 장애인들이 무려 10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가 88.9%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바이지만 이 후천적인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후천적인 이 장애도 원인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이게 그래프를 봤더니 사고가 일어나서 등록된 장애인보다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1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잠재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이 이 후유 장애로 인해서 장애까지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등록 장애인의 수도 많아지는 점이 좀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연령별로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워낙에 지금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65세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 인구도 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좀 잠시 볼 텐데요. 연령별 장애인 수를 봤더니 9세 이하의 유아기부터 제가 80세 이상의 노년 이상의 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를 봤더니 표에 보시게 되면 50세 이상의 장애인 등록 수가 전체의 한 75%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장애 인구도 고령화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전체 인구 중에 이렇게 비율이 등록 장애인 수를 보게 되면은 점점 지금 증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 등록될 수 있는 것도 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마 인구가 고령화 시대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장애인도 고령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65세 등록 장애인의 그 비율을 좀 봤어요. 어떻게 장애 유형별로 봤더니 전체적인 비율 중에 47.9% 정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체장애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뇨 합병증이라든지 뇌출혈이나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몸 거동이 힘들다거나 아무 그런 운동장애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을 많이 차지했고 21.5%로 차지한 것도 청각이거든요. 요새 좀 대두화가 되는 게 이 청각 장애인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많다 보니까 이런 청각으로 인한 장애인 비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뇌병변, 예를 들어 뇌졸중이라든지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많이 지금 비율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만큼 이런 장애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65세 이상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도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걸 보시면은 좀 대비를 좀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 인구도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요즘 사회입니다.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질병 후유장애잖아요. 대표적인 질병들로 야기될 수 있는 이 후유장애 종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후유장애 하면은 사고나 질병으로 크게 수술을 해가지고 장애를 입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후유장애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은 여러 가지로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암 얘기 많이 하시죠. 암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암 같은 경우 저희가 흔하게 5명 중에 3명일 정도로 암 발병률이 높은 사회인데 암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가 무려 75%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으로 인한 장애 이런 것도 대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혈액 투석하는 환자가 4년간 23%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10년간 그 증가한 비율을 봤더니 거의 반 절반 이상이 더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이게 원인을 봤더니 고령화로 인해서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 환자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뇨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이 망가지거나 해서 투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당뇨나 고혈압 으로 인한 이런 후유장애도 노출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당뇨 자료를 좀 봤더니 30세 이상의 당뇨 환자가 지금 비율을 봤더니 5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로 인한 이런 후유장애도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당뇨 합병증도 좀 되게 무섭거든요. 제가 당뇨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이 실명이 된다거나 아니면 간에 손상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말초신경 때문에 손가락이나 발가락까지 혈액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절단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수술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혈관으로 인한 합병증,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크게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많다고 하는데 이런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합병증이 다른 일반 분들보다는 2배, 3배 더 높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장애도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되면은 당뇨로 인한 망막증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의 숫자를 봤더니 무려 50여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만큼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후유장애도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거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 청각장애는 관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청각에 관련된 것도 요새
요새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입는 경우보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청각 장애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인 등록수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소음 노출이라든지 어릴 때 감기나 아니면 중이염을 오래 알아서 방치를 할 경우에 청각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메리에르 병이나 아니면 뇌혈관 아니면 약물 부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청각 장애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14년도만 해도 청각 장애로 인해서 제공되는 그 나라에서 제공한 급여가 42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고요. 거의 지금 몇십 배가 이상 청각 장애로 인한 그런 복지적인 금액이 많이 지출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각 장애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휴유 장애도 좀 현명하게 준비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암이나 아니면 당뇨, 고혈압과 같은 질병으로도 이렇게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나 후천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청각장애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후유증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으로 준비를 해봤을 때 보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과연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제목을 앞에 자식보다 효자인 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었는데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제가 그림을 통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수술을 하거나 이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암 수술을 했을 때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전절제술, 전체를 절제를 하게 되면은 50% 장애라고 봅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정하는 국가 장애가 아니라 질병 보장으로 장애로 보기 때문에 50% 가입 금액의 50%를 지급을 하고요. 간암 같은 경우는 4분의 3 절제를 하시게 되면 50% 지급 휴유 장애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도 전 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50%, 그리고 난소 같은 경우나 고환암에 진단을 받고 양쪽을 절제를 할 경우에 50%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암 종류도 무관하고 간암이든 위암이든 모든 부위의 암을 여러 번 보장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서 4분의 3을 절제를 했다. 그리고 50% 지급을 받았어요. 근데 또 전이가 되거나 해서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근데 또 전절제술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50%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성인병을 좀 예를 들게요. 앞서 얘기했던 아까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뭐 합병증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쪽 눈이 실명이 되는 경우에는 50% 장애를 보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당뇨로 인한 두 눈을 실명을 하게 했다. 그러면 저희가 100% 지급률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입을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100% 지급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말초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발을 또 절단을 하게 됐다 이러면은 한쪽 발일 경우에 60% 아니면 두 쪽이면은 80% 이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신장 혈액 투석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할 때도 저희가 75% 장애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휴유 장애를 여러 번 보장을 또 받을 수가 있고, 앞서 얘기했던 암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장기 이식 수술을 했다, 또는 심장이나 이런 질환으로 해서 장기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이식 수술에 관련된 보장으로 75%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지급률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매 보장도 되거든요. 치매가 저희가 등급을 매겨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기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CDR 척도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 정도를 매기는 그런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CDR 척도 1점일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지만 2점일
이때부터는 이제 보장이 되는데 2점일 때는 40%, 그리고 3점일 때는 저희가 중증 치매라고 보거든요. 중증 치매일 때는 60%, 그리고 4점 아주 심한 치매일 경우에는 80%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치매 보장이 되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는데 내가 거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이다. 그걸 저희가 ADLS라고 하거든요. 이 동작을 보고 그게 3% 이상이라고 3%에서 100% 이상을 봤을 때 그 장애로 보고 자기 지급률을 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흔하게 보는 게 지금 저희 주변에 인공관절 수술을 60대 이후 한 70대, 80대 되니까 많이 하시거든요. 한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한쪽일 경우에는 30%, 양쪽 다 인공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60%까지 휴유 장애를 진단비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보장도 놓치지 않고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디스크, 이런 것도 약간의 디스크부터 심한 디스크까지 이런 보장도 되고 있으니까 허리부터 그리고 무릎, 그리고 온몸의 내 장기 다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치아가 남았습니다. 치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아가 뭐 상실이 되거나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뭘 씌우는 크라운 그런 치료를 한다고 해도 장애를 입진 않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은 전혀 없긴 한데, 치아로 인해서 발치를 하거나 상실을 해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크라운 치료를 한다 그래도 저희가 휴유 장애로 보고 진단비처럼 휴유 장애 진단비를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아를 5개를 발치를 했다. 이러면 5% 장애, 그리고 7개 이상을 결손을 했다, 상실을 했다 그러면은 10%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14개까지 상실이 되는 경우를 제가 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휴유장애로 20% 진단비처럼 휴유장애 진단비를 드릴 수가 있고요. 시력 같은 경우도 고정 시력 몇 프로 이하가 되면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위든 휴유장애 보장을 여러 번 보장받는 게 최고의 담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식보다 효자담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굉장히 넓게 보장이 되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암 수술이나 성인병, 치매 이외에도 치아와 또 시력까지도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방금 자료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님께서도 여러 부위에 반복 보장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반복 보장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좀 또 다른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질병 후유장애 담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좋은 장점에 대해서요. 화면을 좀 보시면 질병 후유장애는 일단 반복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한 부위에 한 번만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위에 계속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산 보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질병으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거를 합산을 해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높은 비율의 장애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추가 보장이 된다는 건데요. 처음에 내가 치아를 상실을 해서 5% 장애를 입어서 만약에 진단비를 받았다. 근데 나중에 후에 추가로 또 임플란트를 하거나 해서 이제 치아를 발치를 했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 개수의 만큼 나머지에 모자랐던 지급되지 않았던 휴유장애 진단비도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최고의 담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병 후유장애 장점 3가지도 짚어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반복 보장과 그리고 합산 보장, 추가 보장까지 이렇게 큰 장점들을 짚어주셨어요.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장점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쯤에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로 지금 측정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리 좋은 담보라도 너무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 부담이 되실 텐데 제가 제목에 자식보다 효자 담보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제가 보험료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질병 휴유장애를 2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하고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90세 만기로 좀 예시를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질병 휴유장애 담보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뭐 1억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는 시기도 있었는데 워낙이 매번 지급이 되고 여러 군데 보장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이제 이런 위험률이 높다 보니 보험 축소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질병 휴유장애 2천만 원 가입했을 때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325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30세 기준으로 해서 10,000원대예요. 그리고 40세도 남자분은 17,000원 그리고 여자분도 21,000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50세는 많아야 30,000원대고 60세도 여성분은 44,000원, 남성분도 34,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갱신 상품 아니고요. 20년 동안만 내고 90세까지 여러 번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죠. 그리고 아래쪽은 표준체,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내가 5년 안에 그런 질병 인수가 될 수 있는 뭐 조건이 된다고 하면은 가입이 되는 상품인데 아주 저렴합니다. 30세를 봤더니 남자가 9,000원밖에 안 해요. 여자도 10,000원대이고요. 40세는 12,000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도 14,000원, 50세는 17,000원, 여성은 20,000원, 그리고 60세도요. 일반 보험으로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24,000원, 여성은 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0세 이후에도 보장이 되긴 하는데 여기 예시된 거는 이제 갱신이 아닌 비갱신 상품이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10년 갱신 상품으로 만기를 좀 짧게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식보다 효자 담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이유도 확인해 봤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현재 유병자분들까지도 저렴한 보험료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갱신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이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 질환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여쭤보셨는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어떤 질병을 좀 더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고요. 현재 혈압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시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요청하시는 질문이 질환이기 때문에 예측되는 질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혈압약을 오래 드셨다면 일단은 압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지혈이나 당뇨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오래돼서 약을 오래 드셨다면 약에 따른 장기 손상이 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간이나 신장 쪽에 무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 약을 드셨다면 혈관벽이 약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해진 혈관에 대한 보장, 그리고 오래 약을 드셨기 때문에 내성이나 아니면 그 밖에 약을 해독하기 위한 간이나 췌장 쪽, 신장 쪽 이런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는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예측되는 질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혈관 질환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혈관 질환이셨던 분들 아니면 계속돼서 약을 일찍부터 드셨다면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30대에도 그런 혈관 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살면서 이런 고혈압이 어떠한 질병으로 예측될지 이런 거 한번 예측해 보시고요. 일단은 내 몸에 있는 혈관이 원활하게 혈관이 진행이 안 된다면 막혔을 때나 터졌을 때를 대비해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로 인한 내 몸에 휴유장애가 남는다면 이 또한 또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고혈압 환자분들은 상해 쪽으로 뼈가 약해져서 상해 사고가 나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고혈압이 있다고 하시면 앞으로는 어떠한 질병이든 다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혈압 한 가지만 약을 드실 때 모든 질병에 대한 대비를 든든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혈압약을 복용 중이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과 췌장 그리고 신장 쪽에서도 준비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뼈도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골절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오늘 말씀 남겨주셨어요.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내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3살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망 보장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준비해야 할지 해야 한다면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두 번째 질문자분들께서는 자녀가 3살인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질문 같은데요. 주변에서 사망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해야 한다면 어떤 상품이 좋을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3살 딸을 둔 부모님이신데요. 너무 이쁘겠죠.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딸을 책임져야 되는데 당연히 사망 보장은 준비를 하셔야겠죠. 저희가 사망 보장을 준비하는 기준은 일단 가장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돈을 버는 분이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부부 두 분이 다 보장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빠만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아빠의 사망 보장을 당연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사망 보장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 요즘엔 트렌드가 가장의 책임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 따님이 이제 3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 20년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의 기본적인 연봉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금액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최소 1억 5천만 원을 20년 동안 정기적으로 그냥 20년 동안만 보장이 되는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셔도 되거든요.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뭐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억을 준비해도 뭐 30대라고 하면은 30만 원대가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하는 시기라고 해도 그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기보험으로 소멸성으로 20년 동안 아이가 독립하기 전 때까지만 보장되는 걸로 하게 되면은 30세 기준으로 뭐 1억 5천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보험으로 사망 보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보장을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특히나 맞벌이이신 분들께서는 두 분 모두 사망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도 조언 주셨습니다. 이 보장 금액에 대해서는 연봉의 3년에서 5년치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어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관계되어 있는 보장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신 시청자분입니다. 일용직 근무를 하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계신 것 같습니다. 업무상 관계되어 있는 보험을 준비하고 싶다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 일용직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형평상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준비하실 때 상해 사고 같은 경우는 급격 우연 갑자기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 쪽 말고 생명보험 쪽에서 이런 사망에 대한 아니면 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망이라고 하면 사실 일용직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생각 드는 게 직업 특성상 아무래도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타의에 의해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런 상해 사고나 사망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일용직을 하실 수 있는 나이라면
30대, 40대 인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60대, 70대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상해 사고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보상해 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나한테 후유장애도 남기고요. 일단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큰 난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도 요즘은 정기보험으로 짧은 기간 동안 보장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수연, 김혜정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보험의 정석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